네, 지금부터는 김충성의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에 몸을 맡기면서 달콤한 수익 누려보시죠.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단부터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 대비 좀 약합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 더 오후장에 테마가 더 빠르게 돌면서 수급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금 관련주, 맥신주의 변화가, 그리고 또 한번 지금 호가 구간이긴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다시 한번 초전도체가 움직일지 요 수급 현황과 함께 분위기 점검 부탁드릴게요. 참, 네,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이걸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런지가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전략 후강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 시장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양시장이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 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지수와 또 체감할 수 되는 이 지수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만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은 코스피 일봉의 모습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내용이 어떻든 상승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멀리도 안 갈게요. 지금 나와 있는 차트로만 본다면 최근 저점, 바로 이런 자리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연결을 해보면은 그래도 우상향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의 상승 추세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상승 추세를 좀 깨뜨린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상승 추세 위쪽으로 이제 회복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승 추세, 이 선이 저항을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에 이어서 대형 은행권으로도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제금리 상승이라든지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 변한 게 없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디포트 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인들 변함없이 불확실성을 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차트적으로 상승 추세 깨뜨렸다고 이게 다시 만회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와 맞는 좀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속도라고 할까요? 너무 빠릅니다. 오늘 테마 왜 이렇게 빨리 도나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좀 보유하기가 좀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의 요인들 여전하죠? 그렇다면은 대응해 갈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있기가 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임함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은 포지션, 좀 배틀을 짧게 해줄 필요가 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발빠른 시세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어차피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이 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대응하기 까다로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이 상승 추세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확인되기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급 빨아들임에 대해서도 경계감이 사실은 많은 분들 큰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 급작스럽게 초전도체 영상 관련이 돌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싹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셔야 될까요? 이게 시장의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할까요? 유동성, 돈이죠. 그만큼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섹터를 사서 재미를 못 보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B라든지 C라든지 이런 섹터 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는 B가 마음에 들고 C가 또 마음에 들면은 A를 또 팔아야 된다는 거죠. 팔리는 섹터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많이 미흡하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흐름에 관해서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오후장, 특히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찾아서 가야죠. 장난 맞춤 코너에서 그 솔루션 얻어보시죠.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Y랩 받아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 그리고 공략 포인트 이야기해 주세요. 네, 웹툰 제작 업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웹툰 시장, 글로벌 웹툰 시장의 성장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7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습니다만은 이게 2026년으로 가면은 6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 80조 이상의 그 규모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네이버 웹툰, 나스닥의 그 상장, 네, 그런 이슈도 꼽을 수가 있고, 이 네이버 웹툰이 이 종목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또 앞으로도 아주 시간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만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맞춤선이 11,500원 그리고 11,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저희 하나 더 공개할 겁니다. 장 마감 이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마무리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그래도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요. 마무리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22일장 이렇게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8월 22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장과 비교한다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오전장의 고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살짝 보이는 걸로는 그래도 빨간불은 양시장 모두 이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매크로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이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대형 이슈의 상자가 열리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지수부터 브리핑 좀 짧게 들어갈게요. 자, 양대 지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2510선은 지켜내면서 그 위에서의 이거래 연속해서 흐름은 이어갑니다. 코스닥도 890선 상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수급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방향성 탐색 구간이었습니다. 한편 기관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쪽에 오후에 머무르는 시간대가 길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토해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외국인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매수 우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소폭의 매수 우위 갈팡질팡했다라는 점이 오일장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 쪽에서 매수긴 하지만 많이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장 초반에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500억 원까지 매수 전환 이후 여기까지 끌어올린 흐름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팔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900억 원대 그러니까 많이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수급 현황 보셨고요. 여기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 경계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1340원 선에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봤을 때 7원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선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나나 싶었는데 133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7원이나 내렸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드렸습니다.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 보고 시총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입니다. 요즘은 동시호가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손바뀜이 있는 걸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픽스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였습니다. 장 마감 10분 전만 해도 정말 갈팡질팡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매도를 트는 모습,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드라마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6억 원가량의 팔자 우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해주 가운데서는 오늘 변동성이 가장 컸던 종목 코스피 쪽에서 두 종목만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를 톡톡히 견인하는 모습,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보합권까지 내려앉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이렇게 수치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향성에 대한 조언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장 전략은 어떤 포인트를 저희 잡아봐야 될까요? 먼저 수급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일단 제 식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의 그 순매수를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 대체로 매도 우위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전히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 보면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특히 이제 외국인의 그런 수익 그래프,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 지금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콜옵션을 지금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지금 반복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규모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풋옵션 쪽이단 말이죠. 이 풋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하방에 좀 가까운 이러한 그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좀 선방을 해준 이런 부분들이 네. 있고, 대부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어찌는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구조가 좀 계속되는 상황이다라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런 시장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사실 우리가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해요. 네. 어떻게 그 매매에 들어가야 될런지를 정립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슈입니다. 네, 이슈에 어찌 보면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더 세게, 더 끼 있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어땠습니까?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락을 해요. 맞아요. 또 많이 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오르기 전에 선점해야죠. 그 방법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용합니다만은 그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시점에서 선점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그 이슈가 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추전도체와 관련하고 영상이 또 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다 보니까는 이슈가 꾸준하게 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용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좀 선점해 놔야 어찌 보면은 머지않은 시점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요즘 시장에서 미리 기다리는 길목을 지키는 선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장단 맞춤 포착주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2000을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정리 받아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네,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지금 OLED 분야가 좀 어찌 보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앞으로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채택률이 한 70% 정도였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한 8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OLED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종목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름 있는 굵직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이들 업체들이 손을 잡았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애플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정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끼가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득당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쩌면 가격 매력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죠. 추세 자체도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추세선과도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장단 맞춤 아니겠습니까? 장대양봉. 네, 몰랐죠? 이 자체만으로 장대양봉이고, 지금 단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춤선일 때 마침 어디에 있느냐를 봤더니, 지금 구간에 좀 위치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3,500원. 그리고 두 번째는 3,4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가격에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고, 또 그 구간에서 역시나 그 분할 쪽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일단 목표 주가는 4,200원 정도입니다. 바로 요 앞단 정도의 가격이 되겠죠. 4,200원 정도를 우선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200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최대한 AS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관심 많으실 테니까 큐렉소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워낙 로봇주에 대한 타이밍을 잘 주셨던지라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지난주는 광복절이라 쉬었고, 바로 광복절 이전에 여러분께 추천을 맞아요. 드렸단 네. 말이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로봇 섹터 끊이질 않고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에요.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견조하게끔 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전히 저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일단 다만 제시할 때 목표 주가를 한번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여러분께 목표 주가를 넘으면 일단 비중 절반은 무조건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이 종목도 추가 상승 시 일단 비중 절반은 줄이고 가자. 남은 물량으로 부담 없이 흐름 보면서 좀 능동성,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대응해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으로 전략을 주셨어요. 한 종목 더 빠르게 받아볼게요. 7월 달에 주셨던 종목이 윤성 FS입니다. 추세 살아있다면 계속 가자라고 광복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만 원 선 다시 회복한 게 의미가 있을지 더 봐도 될까요? 이 종목도 사실 추천 시점에서는 정말 제대로 맥점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추천 드리고 나서 이게 많이 갔죠? 별로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 40% 이상이 갔으니 이미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는 뛰어넘었죠. 네, 역시나 목표 주가 넘은 만큼 비중 절반 챙기고 가는 것이 맞고, 최근에 그 시장 부진과 함께 좀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아직 추세 안 깨졌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요즘 좀 다소간의 등락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슈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방형 지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다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에 추천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아직 깨지지 않았다. 시각 유지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종목도 드렸고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변동석 걷는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